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녹화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또 한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녹화하는 스타일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의견 주시면은 또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때까지 0번에서 바보에서부터 9번까지 운명의 카드의 성격들을 알아봤었죠. 오늘은 10번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여기 그림을 보면은 중간에 그림이 수레바퀴가 하나 있지요. 피자판 같이 생겼기도 합니다만은 전 이거 데일리 카드 뽑을 때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 보고 나서 아침에 피자 한 판씩 시켜 먹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레바퀴에서 한 번은 천사, 한 번은 악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구를 때마다 천사와 악마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지요. 여기 뱀은 파괴의 신 세트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떤 운명처럼 뭐가 엮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운명의 수레바퀴의 뉘앙스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싫었다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는 그런 어떤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도 세상의 긍정과 부정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십수년 전 얘기네요. 2009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나옵니다만은 정담보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임창정하고 박예진이 막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3월달이었죠. 영화가 10월 말 11월 초순인가 이렇게 개봉을 했었는데 임창정 박예진이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3월쯤인가 그 영화사에서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저희한테 이게서 타로에 대해서 좀 영화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떤 한 장면에 좀 컨설팅을 좀 해주십시오. 조언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때 아마 전망 좋은 영화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노련동의 관세청 서울 노련동 관세청 뒤에 가면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하니까 이게 운명처럼 엮였다라고 우리 둘이가 운명처럼 만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들을 한번 보죠. 재능이 뛰어나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며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다. 영적인 능력은 요 양쪽 네 귀퉁이에 있는 이 4대 복음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마이너에 있는 4요소를 말을 하는데 이 요소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음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있다, 보이지 않는다,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인내심도 강하고 감정의 기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생각도 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관조하는 마음으로 포용력도 있다. 신중한 성격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집중하며 조직과 어울리고 여러 사람과 조화롭게 일하기를 좋아한다.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과 행복에 관심이 많으며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중재자와 같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쪽과 저쪽 분야 내게 대해서 내가 애착이 없죠.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그래 어떤 사람과 어울려서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이 어울리다 보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과 저런 종류의 사람이 같이 함께 하다 보니 조화롭다 이런 말들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공공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죠.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조화와 중재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도 됩니다. 내적 에너지가 크다. 이거는 이제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불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아주 크게 강하게 있다 보니 내적 에너지가 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공부와 인연이 깊지만 이 사람이 하는 공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이과류의 공부들은 대체로 좀 답이 딱딱 떨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공부들이 이과에 대한 공부지요. 근데 문과는 꼭 뭐 답이 있다라든가 정답이 있다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딱 통일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성향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결과물이 답이 있는 이런 것보다는 뭘 하더라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 공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과보다는 문과 성향이 좀 있고요. 쉽게 말하면 뭐 철학, 때로는 뭐 눈에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과기는 하지요. 근데 뭐 천체 물리학, 아주 미생물학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는 한데 어떤 결과물을 뚜렷하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운명의 수레바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의 공부를 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분야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뭐 다 주변의 음과 양, 선과 악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타인을 포용하는 능력.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다 수용하고 가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조용하지만 은연중에 풍기는 이미지는 강력함이 있다. 그래서 결코 약하다, 내 의견이 없다라기보다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의견이 없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인덕이 있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며 양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완벽하게 손해본다 이런 느낌일 때는 누구나 다 뭐 성격하고 상관없이 뭐 내가 좀 뭐 누구나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이익을 조금 덜 가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변화가 많아도 일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매사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일들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 수용한다. 그러다 보니 그래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순발력이 있거나 어떤 적극적인 행동력 이런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급한 성격이 아니라서 가끔 결정할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그래서 급한 성격은 아니다. 좀 그렇다고 여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뭐 이쪽과 저쪽을 다 살피다 보니 순발력 있게 대처하거나 급박하게 대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10번의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의 운은 올해 운세는 수레바퀴가 구르듯이 상황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움직여라. 그래서 내가 뜻하는 바가 있고 생각한 바가 있으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하여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과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큰 것을 바라지는 마라. 지금과는 반대 상황을 대비하라. 그래서 좋은 일이 분명히 있으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금전도 여러 변화에 대응하여 준비하여라.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항상 플랜 A뿐 아니라 플랜 B 때로는 플랜 C까지 생각해 놓고 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연애도 좋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니 여유를 가지고 행동해라. 뭐 싸웠더라도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 너무 행복하더라도 앞으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단템포 쉬어가면서 여유를 가져가면서 행동하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의 성격 유형과 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그림입니다. 정의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뭘까요?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저울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검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과 검의 의미는 뭘까요? 저울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한쪽이 무거우면 분명히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공평함, 균형, 냉철한, 이성적, 논리적 이런 말들이 저울과 어울리겠지요. 그런데 검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다음에 검을 휘둘러서 결정을 낸다. 망설임 없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도 조금 그런 류의 기질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사 공평하며 균형 잡힌 행동을 하고 분석적, 객관적이며 이성적이다. 그런 그림에 딱 봐도 그렇죠? 싫고 좋음이 분명한 사람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조절하며 신중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한번 결정한 사항은 번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주변의 상황을 잘 듣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지만은 한번 결정해서 내렸다. 그러면 나는 항상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조금 되돌리지 않는 편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정확하고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며 결정 과정에서 현실 상황을 잘 파악하여 판단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주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자신의 의지는 주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가 어떤 뭘 하려고 할 때는 적극적인 액션 이런 걸 취하기는 하기 위해 하는데 또 주변의 사람도 말 잘 듣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들을 듣고 내가 판단하는데 참조를 하는 것이지 부안해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내가 의견보다는 주변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데 따라가지는 않는다. 내 의견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며 감정에 휩싸이거나 쉽게 흥분하는 성격은 아니다. 분석적이어서 일상에서 허점을 잘 찾아내고 결정을 내리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공감을 얻지만은 너무 딱딱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 운명의 11번의 정의 그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정을 공평무사하게 내리고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는 주변 사람이 공감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민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정이 많지요. 정이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맺게 하는데 너무 냉철하게 판단을 내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너무 딱딱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자기의 판단이 잘못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시간 약속도 정확하며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려 하고 결정은 냉정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한 말에 책임지려고 한다는 말은 나는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애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며 혼자라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외로움은 잘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 애정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이성적이라서 연애보다는 중매가 어울리며 서두른다는 생각에 서두른다거나 상대 생각에 소홀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듣고 싶어하는 감성적인 말이라든가 어떤 아주 말랑말랑한 이런 류의 단어들은 조금 약하고요. 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애보다는 어떤 이성을 만날 때 중매라든가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 스타일이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운을 만날 때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운세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 운세는 냉정하게 판단하라. 판단하거나 판단받을 일이 생긴다. 이 정의 그림은 법률의 신 유스티티아가 이 카드 안에 녹아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정해야 될 상황도 있고 내가 외부로부터 판단받을 일도 있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할 때, 결정할 때는 사심 없이 움직여라.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감정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는 것도 좋겠죠. 금전은 자신의 움직이는 행동의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연애는 현실과 이상에서 갈등하면 빈손은 된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감성적인 성향이 아니다 보니 연애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정의 그림은 이렇고요. 12번에 매달린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액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빠를 수는 없습니다. 또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에 광배 그림이 있죠. 광배 그림이 있다는 거 의미는 차분하고 어떤 뭐랄까 고통이 있더라도 지금은 참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린 사람은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고 인내심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행동이 빠르지 않지만 어디든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뭐 눈에 띄는 행동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맡은 바 일에 대해서는 잘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감정과 자신의 잘 뜻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뚜렷하게 하지는 못한다.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거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 분야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며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감정 표현을 잘 못하지만 정이 많고 눈물이 많고 감정에 휩싸여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좀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거지 감정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사람의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의 수용 능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질력이 약하고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영향에 따라 판단이 흔들리기도 한다.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막 말을 하는 걸 듣다가 보면은 내가 그대로 좀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 말입니다.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서 급하게 행동하거나 재촉하게 되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회피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매달린 사람한테 결과를 빨리 요구하거나 빨리빨리 이런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주변의 말과 의견에 따르기 때문에 부모, 배우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내가 결정도 느리고 좀 순발력도 느리기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 듣기를 좋아하며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그래서 봉사, 희생정신 이런 말입니다. 지금의 고통, 어려움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현실에 적응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어떤 내가 지금의 어려움이더라도 앞으로 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희생하더라도 지금의 고통은 잘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입니다. 12번의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운세는 매사 정체되고 지체되는 운세다.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뭐가 매사 정체되고 지체될 수밖에 없겠지요. 하고 하지 않은 일들이 많겠지만은 욕심을 버리고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묶이고 느려지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 노력에 비해 소득이 적다. 공부하거나 명상 수행을 하면서 조용히 흘러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물 욕심도 줄이고 연애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은인자중하면서 지금은 때를 기다리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운을 보겠습니다. 데스카드죠. 아주 누구나 어려워하는 때로는 보기에 직면하기에 힘들어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일에 도전도 겁없이 한다. 이제 데스카드는 공기 성향의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냉철하기도 하죠. 적극적이고 행동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름없는, 전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연관이 없는 다른 분야에서 도전하고 적응하며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가 전에 하던 것과 연관 없이 이런 일 하다가 이런 일 하다가 아주 바꿈이 굳이 인생이 스펙타클 하겠다. 이런 말들도 되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 부딪히는 것에 두려움이 없으며 익스트림 스포츠나 극한 스포츠에 도전하며 즐기기도 한다.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결정 내릴 때 그래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지요. 대체로 13번의 성향 사람들 많이 만나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좀 많더라고요. 생각 밖으로. 아예 많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다른 번호 유형들보다 운동선수의 퍼센트가 높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죽음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인다 말이고요. 인내심이 크거나 오래 참거나 하지 못하며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거나 진득하게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 끝을 보는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 굳이 죽었다는 표현을 따지면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진득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기질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감정 표현에 취약하며 자잘한 일이나 세심한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해주거나 상대에 대해 배려하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세밀한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세상에는 극복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에 싸울 때는 무섭게 부딪히면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 그렇습니다. 13번에 운을 만날 때 한번 보죠. 올해 운세는 급변하는 운세다. 그래서 좋거나 나쁨이 급격한다. 근데 올라가는 이런 급변보다는 내려가는 운세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준비하여라.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운세이니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어떠한 사건으로 좌절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원하는 것은 대부분 얻기 어렵다.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야 새로운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런 면에서 변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는데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주시면은 또다시 반영을 해서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는데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